이름을 적는 사람. 도시의 지하는 늘 비슷한 냄새가 난다. 소독약과 오래된 공기, 그리고 금속이 젖는 냄새. 그 남자는 그 냄새를 싫어하지 않았다. 싫어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매일 밤 병원 지하로 내려가 카드를 찍고 긴 복도를 지나 마지막 문을 열었다. 문 옆에는 작은 표지판이 붙어 있었다. 안치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단어를 읽자마자 눈을 피한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이 그 단어를 읽었다는 사실을 지워버린다. 남자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간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지도 않는다. 습관이 아니었다. 그저 그곳에서는 숨을 크게 쉬는 게 왠지 무례하게 느껴져서였다. 안치실은 시끄럽지 않다. 하지만 완전히 조용하지도 않다. 냉장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 형광등이 미세하게 떨리는 소리, 금속 서랍이 아주 가볍게 수축하는 소리. 그 소리들은 사람이 없는 공간에서만 들리는 작은 생명력 같은 것이었다. 남자의 일은 단순했다. 들어온 시신을 확인하고 서류를 정리하고 필요할 때에는 가족이 와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한다. 그런데 이 일의 가장 큰 부분은 서류에 적히지 않는다. 여기에는 가족이 없는 사람,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 누구에게도 기다려지지 않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온다. 서류에는 보통 딱 한 줄이 적혀 있다. 무연고. 그 단어는 정확한 정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보가 없다는 뜻이다. 이름이 없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름을 알아낼 사람이 없다는 뜻. 남자는 그 단어를 볼 때마다 손끝이 서늘해졌다. 그는 원래 교사였다. 작은 마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수학도 글쓰기라도 무엇이든. 그는 유명한 선생님이 아니었다.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타입도 아니었다. 하지만 하나만큼은 유별나게 잘했다. 아이들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 외워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어서였다. 이름은 사람의 시작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가장 최소한의 예의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던 겨울, 눈이 많이 온 날이었다. 통학버스가 미끄러졌고 아이 하나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사고의 책임은 그에게 없었다. 정확히 말하면 법적으로는 없었다. 하지만 남자는 교실로 돌아갈 수 없었다. 책상 하나가 비어있는 교실은 말보다 큰 침묵을 품고 있었다. 아이들의 목소리 속에서 그 아이의 빈자리는 매일 같은 형태로 드러났다. 선생님, 오늘도 롤엔 안 와요? 남자는 대답을 할 수 없었다. 그는 결국 학교를 그만두고 도시로 내려왔다. 사람들은 그에게 쉬어도 된다고 말했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자에게는 다시라는 말이 어딘가 잔인하게 들렸다. 그는 벌을 받듯 사람이 가장 조용해지는 자리로 스스로를 보냈다. 안치실. 처음 들어왔을 때 그는 토하지 않았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대신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가라앉았다. 여기서는 누구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누구도 변명하지 않는다. 누구도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을 억지로 하지 않는다. 그는 그 정직함이 좋았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그는 서류를 정리하다가 자꾸 멈추게 됐다. 무연고. 그 단어는 그가 교실에서 들었던 다른 단어들과 비슷했다. 걔는 원래 그래. 쟤는 안 돼. 쟤는 포기해. 사람이 사람을 정리할 때 쓰는 편리한 말들. 남자는 그 단어가 이 공간에서만큼은 편리하면 안 된다고 느꼈다. 그날부터 남자는 작은 습관을 하나 만들었다. 시신이 들어오면 서류의 이름란을 한 번 더 확인했다. 이름이 없으면 옷 주머니를 조심히 확인했다. 지갑이 있는지, 종이가 접혀 있는지, 약봉투에 적힌 글씨가 있는지, 그리고 아주 작은 단서라도 있으면 종이에 적어 서랍 안에 넣었다. 서랍은 업무용 서랍이 아니었다. 그가 개인적으로 쓰는 작은 메모 서랍이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규정에도 없는 일. 동료들은 처음엔 웃었다. 형, 그거 한다고 누가 알아줘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알아주길 바란 적이 없어서였다. 그는 그냥 이름 없는 사람이 너무 쉽게 사라지는 게 싫었다. 어느 겨울밤 노인 한 분이 들어왔다. 몸집이 작았고 손가락 마디가 굵었다. 오래 노동한 손이었다. 노인의 서류에도 그 단어가 있었다. 무연고, 연락처 없음, 가족 미확인, 기초정보 없음. 그날따라 안치실의 형광등이 조금 더 차갑게 느껴졌다. 남자는 노인의 손을 잠시 바라봤다. 그 손은 누군가의 등을 밀어줬을 수도 있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을 수도 있고 사람을 때렸을 수도 있다. 어떤 삶이었든 그 손은 분명히 무언가를 했던 손이었다. 그런데 서류는 그 손의 시간을 한 줄로 지워버리고 있었다. 남자는 장갑을 끼고 노인의 옷 주머니를 확인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지갑도 메모도 사진도 없었다. 다만 낡은 열쇠 하나가 나왔다. 아무 표식도 없는 열쇠. 남자는 그 열쇠를 들고 잠시 멈췄다. 이 열쇠는 어떤 문을 열던 열쇠였을까? 그날 밤 남자는 규정대로만 일하면 10분이면 끝낼 업무를 1시간 넘게 붙잡고 있었다. 그는 노인의 머리를 정리해주고 옷깃을 여몄다. 그리고 아무도 듣지 못할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 말은 노인에게 하는 말 같았지만 사실은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다. 며칠 뒤 안치실문 앞에 여성이 서 있었다. 눈은 붉었고 목소리는 떨렸다. 혹시 여기 카르밀러라는 분 계세요? 남자는 순간 몸이 굳었다. 그 이름은 서류에 없던 이름이었다. 여성은 말했다. 연락처가 바뀌었고 서로 소식이 끊겼고 늦게서야 이상함을 느껴 찾아왔다고. 남자는 노인의 서랍번호를 확인했다. 그리고 그가 따로 모아두던 메모를 꺼냈다. 그 열쇠. 남자는 말했다. 이 열쇠가 혹시 댁 열쇠일까요? 여성의 눈이 흔들렸다. 그녀는 열쇠를 받아들고 손바닥을 꼭 쥐었다. 맞아요. 그 한 단어가 안치실의 공기를 바꾸는 것 같았다. 이름이 생기자 노인은 갑자기 사람이 되었다. 서류가 바뀌고 절차가 바뀌고 무연고라는 한 줄이 무연고가 아니라 연락이 늦었던 사람, 잊힌 것이 아니라 찾아온 사람. 여성은 확인 절차를 마친 뒤 남자에게 고개를 숙였다. 제가 아버지를 이렇게 늦게 정말 죄송해요. 그 남자는 그 말을 받아줄 수 없었다. 누구에게든 늦었다는 말은 너무 잔인했으니까. 그는 대신 짧게 말했다. 오셔서 다행입니다. 그녀가 돌아간 뒤 남자는 한참 동안 서랍 앞에 서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안치실의 의자에 앉아 불을 끄지 않고 한참을 버텼다. 그리고 조용히 메모를 하나 더 적었다. 사람은 이름으로 돌아온다. 그 이후로 그는 더 조심히 살폈다. 바지 밑단의 먼지, 약봉투의 병원 이름, 손목에 남은 얕은 자국, 가방 끈의 색 모두 어딘가로 이어질 수 있는 작은 길이었다. 그가 하는 일은 세상을 바꾸지 않았다.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몇 번이고 한 사람의 마지막이 완전히 지워지기 직전 누군가가 그 이름을 되찾았다. 가끔 안치실문 앞에는 편지가 놓여 있었다. 덕분에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 편지를 읽고 서랍에 넣어두었다. 대답하지 않았다. 감사라는 말이 그에게는 아직도 너무 무거웠다. 그는 여전히 스스로를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날의 교실로 돌아갈 용기가 없었던 사람, 그 사건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못한 건 이겨내는 게 아니라 기억하는 일이었다는 것. 사람들은 앞으로 가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가는 대신 뒤에 남아야 한다. 누군가를 완전히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자는 오늘도 지하로 내려간다. 문을 열고 숨을 크게 쉬지 않은 채 안치실로 들어선다. 그리고 서류의 이름란을 한 번 더 본다. 비어있다면 그는 종이를 꺼내 천천히 적는다. 이름이 아니라
이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단서들을 그가 하는 일은 화려하지 않다. 하지만 한 사람의 생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지려는 순간 그는 그 지움표 앞에 조용히 서서 연필을 든다. 이 사람은 한 번은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된다.